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목은 너무 자극적인데 내용은 너무 감동적이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자극적이고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행복을 부르짖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구 선수가 안타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있죠. 메이저리그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연봉을 받는 3할대 타자도 10번 가운데 7번은 실패합니다. 10번 가운데 3번을 안타로 만들어야 3할대 타자거든요. 즉, 그 유명한 3할대 타자조차도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타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쇼펜하우어는 지독한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차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1788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나중에 작가로 알려질 만큼 예술적인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장사꾼의 기질인 아버지, 그리고 예술가 기질의 어머니가 잘 어울리기는 힘들었겠죠. 더구나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05년에 아버지가 자신의 상점 창고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우울증,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기머거리 증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살의 동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때문에 자살 원인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의 어머니를 매우 경멸했고, 그 같은 어머니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그의 여성관을 형성하면서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지독한 염세주의는 가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만큼 가족들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죽은 지 지금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헤겔 있죠. 그 헤겔에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었던 염세주의 철학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쇼펜하우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현재의 세상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 예컨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점이죠. 다시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31년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콜레라가 쇼펜하우어가 살고 있던 함부르크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쇼펜하우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물론 살았죠. 그런데 앞서 쇼펜하우어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 태어났다면 죽는 것이 차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었던 그 찬스를 살기 위해서 달아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의 지독한 염세주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즉,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비난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역설적으로 인간이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콜레라가 삶과 죽음을 갈랐을 때 죽음이 아니라 체면을 구기더라도 달아나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염세주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극도의 냉소적인 시선은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시 이 책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부러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교되는 것들이 적을수록 예컨대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사는 사회에서는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사실이죠. 예컨대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평균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고 선진국 가운데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표준 편차, 즉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빈부 차이, 즉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도 갈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공과 실패로 상징되는 돈, 그리고 명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혹은 다른 집의 자녀들과 내 자녀 또는 다른 집의 남편, 다른 집의 아내와 내 남편, 내 아내를 비교하는 것도 결국은 돈 그리고 명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3할 때 타자도 10번 가운데 7번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번 가운데 딱 한 번만 성공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현명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꼭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쳐다보기 때문이 아닐까.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의 자녀들을 쳐다보기 때문이 아닐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를 쳐다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사회가, 세상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차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행복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당장 행복해야 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행복과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그저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런 시간들을 행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컨대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인정받는 듯하고 무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지하철 역사 계단을 올라오면 광고 찌라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들의 찌라시를 가능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훑어보면서 버리지 않고 사무실까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찌라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의 실적이 잡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설령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분들의 눈빛 표정에서 그것을 느끼거든요. 또한 지하철 역사 계단을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 어른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조금 들어드릴까요? 하면 그분들이 매우 고마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키오스크 있죠? 식당 같은데. 자, 키오스크를 서툰 분들이 계세요. 주로 어른분들도 있고 약간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들은 상당히 조급해하고 민망해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툴지만 끝냈을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정말 잘하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빨리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정이 그냥 표정에서 느껴져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행복 공장도 팍팍 돌아가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내 안에 행복 공장을 만들고 항상 이 공장을 어떻게 돌릴까 주변을 살펴보면 이 공장을 팍팍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자, 불행도 그렇지만요,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웃을 일이 많으면 복이 등굴채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어도 그냥 한번 웃어보면 웃을 만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조금씩 해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질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또 감동받았던 꼭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가 없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자, 오늘은 이렇게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제목은 매우 자극적이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었던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 파는 가게에는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